동서양을 막론하고 역대 제왕들에게는 자신의 후계자들에게만 직접 전수해주던 통치의 핵심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 비밀은 백성들에게 알려질 경우 통치 기반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왕이 직접 구두로 전수해 내려왔습니다. 그 비밀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시행착오를 거쳐서 터득한 것이었습니다. 이른바 제왕학입니다. 인류가 정착 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본격적인 경제 행위를 하게 되면서 권력이 생겨나게 되었고, 제왕은 그 경제 활동을 원만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치를 터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권력을 유지하는 비법이 되었습니다. 그 비법은 상당히 묘하고 깊이가 있어서 이를 잘 활용할 경우에 국민 생활이 아주 윤택해졌습니다. 왕은 권력과 부를 늘리기에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었죠. 그러나 후계자가 이를 잘못 휘두를 경우에는 왕국을 패망의 길로 몰아가기도 했습니다. 제왕학의 비밀은 화폐를 부리는 기술입니다. 화폐가 곧 권력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제왕이 갖추어야 할 권력 운용의 핵심 요소였습니다. 화폐량을 조절하는 오묘한 이치를 터득하기만 하면 백성들이 환영을 받을 수 있고 권력은 탄탄하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화폐량이 늘어나면 경제는 활력을 얻게 되죠. 그렇다고 무작정 화폐를 늘리기만 하면 또 안 됩니다. 지나친 인플레이션은 화를 불러오기 때문이죠. 화폐량이 지나치게 많아지지 않도록 적절한 때 이를 줄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적절한 때 거품을 빼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화폐량은 늘리고 싶다고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화폐를 만드는 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화폐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광산을 발견하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와의 전쟁으로 귀금속을 약탈해와야 했습니다. 로마의 네로 왕제는 화폐량을 늘리기 위해서 금의 함량을 줄이고 다른 금속을 넣어서 변조를 했습니다. 무시카나 왕은 눈에 보이는 세금을 올려서 백성들이 반발을 사기도 했죠. 화폐를 다루는 기술은 오늘날의 경제학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함무라비 왕의 시대로부터 약 1500년 뒤에 알렉산더 대왕은 20살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알렉산더는 용맹하긴 했지만 그리 총명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필리포스는 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리스에서 가장 학식이 높은 아리스토텔레스를 개인 교수로 초빙했습니다. 그러나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비밀을 전수하는 대신에 유능한 컨설턴트를 재정 보좌관으로 붙여주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알렉산더의 용맹함과 재정 보좌관들의 지혜는 충분한 시너지를 발휘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그리스 전역을 통일한 뒤에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를 침략하여 다리우스 3세의 궁전을 함락시켰습니다. 그 궁전에서 빼앗은 전리품은 마케도니아 국가 재원의 약 250배에 달했습니다. 얼마 후 페르시아의 또 다른 대도시 에크바타나를 함락시키고 그동안 빼앗은 전리품을 모두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그 소식이 마케도니아로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모두들 기뻐 날뛰었습니다. 조그만 나라 60만 주민은 갑자기 부자가 되는 환상에 빠졌죠.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페르시아에 와 있던 알렉산더의 그 재정 보좌관들과 왕실 회계원들 사이에 시끄러운 회의가 며칠간 계속되었습니다. 좀 더 명성했던 재정 보좌관들은 보잘것없는 마케도니아 경제에 18만 금화 탤런트를 풀어놓으면 엄청난 물가 상승과 투기 그리고 불안정을 야기할 것이라고 조언했어요. 알렉산더는 이 조언을 받아들여서 새로 생긴 귀금속을 일절 화폐로 주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그 제보를 엄중한 감시하에 에크바타나에 두고
군사비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거대한 부의 혜택을 기대했던 국민들의 원망은 컸지만 안정을 택한 것은 적절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항상 운명은 얄궂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아시아에서 군사비로 그 재보를 물수도 그것을 지키는 관리와 군사들은 불만에 사로잡혀서 좀도둑질로 점점 재보를 축냈습니다. 왕실 회계관 하르팔루스는 상당량을 횡령하기도 했습니다. 마케도니아에서는 금을 먼 사막에 내버려두고 한 푼도 만져볼 수 없다는 사실에 불만이 날로 커져갔습니다. 국민들이 불만이 커진다는 소식을 들은 알렉산더는 그 전리품을 즉시 마케도니아로 옮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버린 것이었죠. 오늘날로 보면 초인플레이션 상태였습니다. 이집트에서 신으로 추앙받던 알렉산더는 인도로까지 침략 전쟁을 펼쳤지만 부하들의 반대에 부딪혀 회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군하는 길에 열병과 과로로 쓰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는 불과 33이었습니다. 그때도 마케도니아의 인플레는 기승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마케도니아의 왕실과 재정 보좌관들은 화폐라는 신비로운 물건의 실체에 대해 이해하고 있었으니 틀림없었습니다. 그들은 화폐가 곧 권력이라는 점을 깨닫고 있었죠. 화폐는 왕실의 음모였습니다. 즉, 화폐가 민중의 손에 들어가면 언젠가는 왕권을 거역하는 군사비 등으로 쓰이게 될 것이라는 점을 고대의 제후들은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만든 도시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때 놀라운 번영을 이루었고, 클레오파트라가 죽은 뒤에 로마 제국의 2대 도시이자 경제 중심지로서 번영을 이어갔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거대한 파로스 등대는 대략 60km 밖에서도 그 불빛이 보였다고 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1497년 희망봉을 돌아가는 새로운 무역로가 발견되면서 몰락하게 되었습니다.